네, 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정용희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강의 3주차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리스트와 팩터, 데이터의 유형인 질적 데이터와 양적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학습하는 데이터의 유형들은 아래서 자주 다루는 데이터 유형입니다. 집중해서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스트는 서로 다른 형태의 값들을 1차원 배열에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리스트 변수명을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리스트 안에는 변수명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이든 대부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이와 같은 패턴을 컴마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2개, 3개, 4개 이상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점수를 우리가 90점, 85점, 84점이라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데이터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네임즈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각각 점수에 대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90, 85, 84점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이름을 네임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리스트의 이름을 적어주고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임즈 함수를 적용하고 나면 데이터를 출력을 했을 때 그냥 90, 85, 84만 출력이 되어졌던 벡터 데이터가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생의 이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숫자형 데이터로 구성되어져 있는 나이, 그리고 학생의 스테이터스, 재학 여부가 true이냐 아니면 false이냐를 가지고 재학이냐 그렇지 않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스코어 이퀄 데이터를 써서 우리가 만들어준 요 성적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리스트 스튜던트 1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우리가 앞쪽에서 작성을 했고, 거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의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안에 우리가 넣어주었던 내 이름, 나이, 그리고 재학 여부, 그 다음에 스코어까지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인 여기 문자열 데이터, 숫자 데이터, 그리고 논리형 데이터, 이렇게 점수들의 1차원 벡터까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게 st1이라고 하는 student1이라고 하는 변수에 리스트 변수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달러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st1에 달러 표시를 붙어서 이렇게 각각의 요소의 이름을 적어주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리스트의 접근 방법은 특이하게도 대괄호 2개를 써서 인덱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달러 기호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명과 요소명을 이용을 해서 각 요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하나 쓰는 경우에는 요소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소의 이름은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 첫 번째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넣어준 네임에 해당이 되어지는 우진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출력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는 달러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같은 값인 우진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들어가져 있는 벡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점수 데이터가 여기 4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넘버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스코어를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 넘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요소의 이름을 추가를 해서 대괄호 안에 넣어 주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결과값은 스코어 그대로 출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터입니다. 이 팩터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문자형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자형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져 있는 벡터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호등의 색깔 빨간색, 그다음에 뭐 주황색 혹은 노란색,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뭐 신호등의 색깔, 그다음에 남과 여로 구별이 되어져 있는 성별, 그리고 A형, B형, AB형, O형 등과 같이 저장할 문자의 값들이 각각의 범주별로 정해져 있을 때 사용이 되어지는 데이터를 이 팩터로 적용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벡터의 데이터를 팩터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팩터라고 하는 함수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등의 색상을 저장을 그 팩터 형태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신호등의 색상을 우리가 컴바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레드, 옐로우, 그린 그리고 레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뭐 신호 체계를 쭉 고려를 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5번째에다가 여기 옐로우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컬러즈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 4개의 벡터의 5번째 요소에다가 옐로우가 추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레드, 옐로우, 그린, 레드 그리고 옐로우가 추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컬러즈에 들어가져 있는 이 5개 요소들을 가지고 팩터를 적용, 컬러 팩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팩터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 컬러 팩터를 출력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는데 팩터를 한번 거치게 되면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짐과 동시에 레벨즈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유일한 값들이 나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벨즈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린, 레드, 옐로우가 여러 개의 값들 중에 유일한 값들이고 신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컬러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팩터 데이터에 구성이 되어져서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유일한 값들을 리스트로 보기 위해서 레벨즈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지만 그 안에 유일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한 함수로 레벨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레벨즈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3개의 값들에 우리가 as 인티저를 포함을 시키거나 혹은 적용하거나 as numeric을 적용을 하게 되면 팩터 변수에 들어가져 있는 레벨 값들을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as 인티저 쓰셔도 되고 as numeric 쓰셔도 무방합니다. 결과값은 여기 그린이 1번이고 레드가 2번 그리고 옐로우가 3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2, 3, 1, 2, 3, 2, 3,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진 레벨 값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팩터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6번째에는 그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7번째 요소로 오렌지를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했더니 워닝 메시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팩터의 레벨이 올바르지 않아서 NA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워닝 메시지가 뜨게 돼요. 프로그램이 중간에 에러가 떠서 멈추지는 않지만 올바르지 않은 뭐 예를 들면 그린, 레드, 옐로우 값 이외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NA, not available이라고 하는 특별한 값을 생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컬러 팩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 레드, 옐로우, 그린,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과값들이 출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로는 우리가 크게 범주형 자료와 그다음에 수치형 자료로 나누게 됩니다. 범주형 자료는 우리가 질적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카테고리컬 범주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반면에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양적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퀀터터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뉴메릭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범주형과 수치형과 더불어서 이러한 용어들을 알고 계셔야 구글링이나 이러한 서치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데이터
데이터들을 찾을 때 적절한 용어들을 써서 탐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원어를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로는 명목형과 서열형 데이터가 있어요. 명목형은 노미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서열형은 오디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형태 그 데이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팩터 데이터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신호등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지만 성별을 나타내는 젠더에 해당이 되어지는 메일, 피메일 같은 것들, 그리고 혈액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A형, B형, AB형, O형 이러한 것들은 각각 사람들이 어떠한 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형과 서열형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서열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구로한 경우 서열형 같은 경우도 문자형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서열형 같은 경우는 명목형과 다른 점이 뭐냐면 순서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가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학점이다라고 하면 A, B, C, D, F라고 우리가 문자형으로 이제 범주를 나누게 되는데 그 안에 A 학점이 가장 높은 점수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명목형과 서열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서열형의 이제 예제로는 카드 등급, 그래서 플래티늄부터 브론즈까지 우리가 카드 등급을 나눈다라고 하면 플래티늄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 브론즈가 가장 낮은 등급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를 가지고 아주 매우 좋다부터 그다음에 매우 나쁘다까지 혹은 매우 싫다 뭐 이런 거를 중간에 5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5점 척도 같은 것들 조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도 서열형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치형 데이터로 넘어갈 텐데요. 수치형 데이터는 이산형,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산수학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형 데이터는 똑똑 떨어지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똑똑 떨어지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컴퓨터 공학에서 다루는 수학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끊김이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연속형 데이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교수님 똑똑 떨어진 25도, 24도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실제로 25도에서 26도로 넘어가는 사이 25도에 더 가까운 값으로 샘플링이 되어지는 경우, 값이 추출이 되어지는 경우에 거기에 매칭이 되어진 대표값을 가지고 25도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면 뭐 보통 키, 몸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180cm에서 181cm로 갑자기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 몸무게, 그다음에 속도, 뭐 기온, 빛의 밝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속형 데이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명목형에 해당이 되어지거나 서열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러한 데이터들은 또 팩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산형과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숫자나 뭐 숫자형 벡터나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스트와 팩터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